오늘 CBS 노컷뉴스에 나왔는데 그 김건희한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뭐 샤넬 가방 전달했다는 그 통일교 그 전 본부장이 그 윤석열 취임 직후인 그 2022년 5월 그 부서장 회의에서 정보 관계자 만난다. 뭐 캄보디아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어머님,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도 익사이팅하셨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제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오간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저는 통일교하고 윤석열 정부 특히 김건희 사이는 단순히 무슨 사업 비즈니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사실상의 조직적인 큰 커넥션, 네. 그러니까 조금 헌법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통일교는 조직적으로 국힘의 어떤 그런 대선을 지원한다거나 정당 민주주의를 아예 훼손시킨. 그렇죠. 네. 그런 당원으로 가입한 걸 떠나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힘의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전의 의혹은 권성동 의원이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뭐 1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거 플러스에다가 아예 경기도 가평 그 통일교 본진에 들어가서 쇼핑백 2개를 받았는데 절하면서 큰절하고.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그런 뭐 권성동 혹은 윤영호 이런 개인 차원의 어떤 커넥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통일교 전체 차원의 어떤 그런 큰 뭔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윤석열 정부에게 반영시키기 위한 네. 조직적인 어떤 로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대선 개입, 대선 자금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무효?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가야 되지 않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 그 우리가 이제 집에 비상금을 숨기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아 숨기시는구나. 뭐 10만 원, 뭐 가끔 있습니다. 네. 10만 원, 몇십만 원, 뭐 한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까지는 숨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단위가 커지면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뭐 스위스의 비밀 금고라고 합니다만 그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제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어느 나라더라도 이제 KYC라고 하는데 No Your Customer 그래서 그 고객의 신상 정보를 끝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스위스의 비밀 금고에 돈을 많이 넣어 놓는다고 하지만 요새는 그거보다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만 해도 그 훈센 총리가 네. 수십 년 집권하다가 지금 훈 만에 그 아들이 또 이어서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그 집안이 다 해요. 그냥. 집안이 그냥 집안만 눈 감아주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그 뭐랄까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 정말 범죄 자금 내지는 어떤 그 자금 세탁과 관련했는데 클라이언트의 그 신원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일종의 과징금 같은 거를 막거든요. 그렇죠. 제가 의원님한테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한나라당 출입, 그러니까 새누리당 뭐 해서 좀 그래도 좀 했는데 이제 통일교라는 게 이렇게 딱 튀어나왔을 때 사실 저는 이거 인지를 잘 못했었어요 전에.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특검팀이 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뭐 조사 중인데 이분이 그 정치권하고 그 교단을 연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의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게 뭐 야당은 아닐 거고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류일 것이고 그다음에 뉴스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잖아요. 뭐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뭐 지역 단위로 뭐 지구에다 뭐 수천만 원 현금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통일교하고 이 보수정당 계열하고 좀 관계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뭐 암묵적인 인식이라든가 뭐 의원들 누구누구 친하다. 저는 이거 보면서 딱 처음에 든 생각이 그 최근에 그 윤핵관 뭐 이모 설모 규모 의원이 그 YTN 질문을 하잖아요. 저기 그 상임위에서 네. 그 넘어가야 그 저기 팔아야 되는 거.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조직적으로 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럼 국민의힘은 얼마나 저 통일교랑 연결이 돼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보면은 정당마다 그 종교하고
정당을 연결해주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구에 있는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뭐 기독교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통일교도 그 출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창구가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면 그게 윤석열이나 김건희인가. 그 전통적인 그 교단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독교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누가 통로다, 누가 제일 가깝다가 다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의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회장하는 분들이 보통은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 쪽은 그리고 불교 쪽은 주호영 의원이나 몇몇 그 민주당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통일교는 그걸 드러내놓고 자기가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뭔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래서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뭐 취재가 짧아서일 수도 있는데 통일교하고 국민의힘 그냥 제가 세계일보 기자들하고는 친했는데 뭐 그러냐고 그냥 세계일보 자체가 그냥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곳이지 그게 뭐 딱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뭘 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윤석열, 김건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마 그 선거 때 뭐 통일교 내지는 그 지역구에 통일교 관련한 큰 그 어떤 시설 내지 교회가 있으면 선거운동 차원에서 그 접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여한 건 아마 윤석열이 국힘의 후보가 되고 입당하면서부터일 거려 아마. 저도 약간 그렇게 보는 게 그 윤심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건진한테 묻죠. 건진한테 묻지 않습니까? 윤 본부장이. 그래서 윤심은 권이다. 권성동을 미는 것으로 다 얘기가 돼 있는데 권성동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약간 혼란이 있겠는데 나중에 후속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김기현 거기가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됐죠. 근데 김기현은 우리를 그러니까 통일교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영호가 직접.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어차피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승적 그러니까, 결단이군요. 그렇죠. 한학자를 비롯한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통일교가 한번 대전환에 반등의 어떤 기회를 모색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국가적으로 뭔가 공식적인 맞아요. 인증을 받아서 네. 그동안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뭐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좀 수면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걸 지난 정권에서 꿈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뭔가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이상한 게 어차피 뭐 목걸이 뭐 6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엔 뭐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줬는데 이걸 돌려줘. 이거는 뭔가 틀어졌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안 됐다라는 그 시점 자체가 보면 통일교가 뭘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김건희 쪽에 어떤 뭐 도이치 쪽이라든지 그렇죠. 계속 뭐가 들어 손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파토가 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청탁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YTN 인수에 그렇죠.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피스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 YTN은 결국엔 통일교가 아닌 레미콘 회사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명백히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캄보디아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캄보디아에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들어갔죠. 뭐 대부업체를 인수를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게 통일교를 어떤 그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할 때의 장점은 통일교가 해외 지부가 워낙 세잖아요. 물론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그 사망 이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해외 쪽에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돈을 숨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해외에서 해외로 보내갖고 뭐 더군다나 그 은행 전산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 어디다 갖다 놓으면 거의 찾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일교만큼 그 활용하기 딱 좋은 여건이 없어요. 여기는 이른바 기업으로 따지면 해외 매출 비중이 커 무지하게. 해외에 돈이 많아. 거기서 해외에서 허위로
돌려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가 매력 있는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꼭 나눠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겠네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버뜩 들 것 같아요. 저도 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최은순과 관련해서 그 전에 항상 뭔가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당했죠. 구속되거나 아, 그치. 다 어떻게 맞아요. 됐거든요. 네. 본인들만 살아. 본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범죄 명문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통일교 입장에서 대차 대대표를 딱 보면 아까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 안 됐어요. 네. 그나마 하나 남은 게 캄보디아 쪽인데 이건 보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한번 추정이죠. 네. 이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굳이 통일교를 끼고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네. 거죠. 특히 도이치바이네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들어갔단 네. 말이에요. 이 하다 보니까 요새 제가 정치비상구 이름 우리 정치비상구잖아요 이름이. 네. 근데 요새 한 방송을 이렇게 보면 이게 뇌물비상구, 뭐 무속비상구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넘어가야 할 얘기가 또 있는데요. 네, 이제 네. 이게 뇌물 얘기인데 서희건설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도파민이죠, 보니까, 도파민. 예, 그 박성근이라는 그 분이 이제 총선 출마하던 그 시점에 김건희가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한테 전화를 2번 하고 김건희가 답을 했다. 근데 당시 그 박성근 사위 서희건설의 맞사위. 네, 맞사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부산 영도 총선 출마 붙였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저 김건희의 공천 관련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보니까 그 장성철 씨가 나와서 그 김무성 무대가 그 영도 나가려다가 못 나간 게 이 양반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식의 뉘앙스의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국민의힘 공천 맞지만 여기가 그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제 누가 내리꽂으면 여기는 원래 줄 서는 대로 가는 데니까.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얘기가 들어갈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죠. 뭐 결국에는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 전에 뭐 6천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의 그 이른바 3종 세트가 네, 건너갔고 나토 3종 세트. 나토 3종 세트가 건너갔고 결국엔 총리 비서실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총리 비서실장하고 박성근 변호사의 커리어는 뭔가 안 맞아요, 잘. 그렇죠. 뭐가 안 맞아 네.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리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보내준 사람이다. 검사를 딱 앉혀놨더라. 그 인정을 했어. 네. 그러다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려고 과연 그 3종 세트를 주면서까지 들어갔겠느냐. 아니면 반대로 근데 그 한 자리를 얻는데 3종 세트면 싸게 먹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그거 몇 천만 원짜리 3개 하는 거 큰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수서를 통해서 일단 빨리 막아보자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죠. 그러니까 박성근 변호사가 그 총선 출마까지는 했었죠. 근데 공천이 안 됐죠. 그 경선에서 쳤어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총리 비서실장 갈 때 3종 세트가 그 전에 건너갔으면 총선 출마를 하면서 그냥 했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2024년 총선은 김건희의 어떤 입김이 어느 정도는 차단되는 선거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2022년 선거하고는 다른 네. 환경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했지. 한동훈을. 네. 훈이훈이 한동훈이가 문자도 씹고. 그러니까 네. 저자만 아니면 내 이거 큰 판이 벌어졌는데 네. 그 이철규가 나와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었죠.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된 거야 제대로. 네.